그 아까 이제 신원식 장관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그 노무현을 밉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 진짜 점점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책을 쓰다 보니까 노무현이 막 원망스러운 거야. 노무현은 문재인이 나는 정치 관심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을 계속 불러다가 결국 이제 정치를 시켰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는 노무현이 정말 뭘 잘못한 게 문재인 부른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그냥 정말 벌을 그냥 제대로 받았으면 문재인이 다시 나오는 일이 맞아, 없었을 맞아, 텐데. 맞아. 어쨌든 그 문재인이 이제 달력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력. 비쌉니다. 작년에 그 개를 버리고 그 개를 이용한 달력을 팔아가지고 2억 넘게 수입을 거뒀는데 나 이거 보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공직자 윤리법으로 좀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사실 공인이잖아. 사실 맞아. 이보다 더 큰 공인이 없는데 이런 인간이 이런 인간의 가족이 진짜 2억 넘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돈 걷어서 이렇게 달력을 팔아먹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걸 64,800원을 사고 들고 저 달력을 사잖아. 네.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가면 달력을 넘겨야 되잖아. 근데 이 달력 원가를 생각하면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달이 지나갈 때마다 겁나 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넘길 때마다 이게 얼마야 한 장에. 그러니까 저 달력을 사는 사람들도 아마 문재인보다 훨씬 돈 못 버는 못 사람들이 버는 사람이죠 그냥 훨씬. 돈을 벌어 근데 사줄 건데 아니 연금 한 달에 1,400만 원씩 쳐받으면서 저 달력까지 파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저런 짓을 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리고 정말 양심이 있으면 저 달력 한 장 넘길 때마다 멜로디로 김정숙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있잖아 왜 이렇게 열면은 발레리나가 막 춤추면서 노래 나오는 그 있잖아 그 오르골 같은 거 네네. 김종석 오르골 만드는 건 어때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막 춤을 추면서 돼지가 그 춤 있잖아 김정숙 춤추면서 그 김정숙 노래가 막 나와 야 우리 그거 팔아보자 그 대깨도 사나 안 사나 금방 김정수가 어깨춤 흉내내신 거예요? 그 이렇게 막 춤추면서 이렇게 야 이건 뭐 몇 번 말하지만 이 좌파의 거두라는 애들은 주로 지지자를 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김건희 달력이 나왔다 생각해봐.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탄핵 얘기 나와. 아유 난리나 빈곤 포르노에 이어서 달력 포르노라 그래 그것들 그러고도 남을 것들이야.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조중동이라는 게 있었죠. 맞아요. 조중동이 좌파들이 이름 붙인 그런 거 프레임이 짠 건데 보수 신문의 상징 같은 것이고요. 늘 보수 편을 드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수 신문 조중동이 요새는 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그래도 뭐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냥 보수의 기치를 맞습니다. 바치고 있는 건데 동아일보와 채널A는 너무 다르다. 그때도 잠깐 말한 건 있는데 채널A는 지금 보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채널이 됐어요. 그러니까 티조보다 더 잘 나가지. 그리고 돌직구쇼 같은 경우 뭐 4만 명 넘게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동아일보 이상한 거 알죠? 동아일보 이상하다.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중앙일보도 사실 보수 신문인데 논조가 보수 같긴 한데 JTBC는 완전 좌파야. 그러니까 손석희가 물러나고도 계속 좌파.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이제 동아일보가 이상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김순덕이라는 언론이 있어요. 김순덕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김순덕이 정말 도발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하는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칼럼을 쓴 게 바로 얼마 전에 10월 28일자 이제 칼럼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처음 시작이 이거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비리가 많다는 식의 얘기해요. 뭐 공직자 재산 등록 누락, 뭐 세금 탈루 같은 네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억장 무너지게 만드는 인사가 자꾸 이어지는지 그들 눈높이에서는 그런 게 문제로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잘 그게 과연 진짜 그래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예주석과 공자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티끌 하나 안 나오면 모르겠지. 뭐 그러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없다면은 그냥 상대적으로 깨끗한 후보를 뽑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뭐 이균영 후보자 뭐 나온 의혹들 중에서 뭐 대단한 의혹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야당의 질문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해요. 최근 인사 관련돼 가지고 항목이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죠. 유형적으로 그죠? 문제되는 사람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어떤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가히 핵폭탄급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다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개탄을 하면서 이 발언이 정직하게 세금 내며 살아온 그러면서 성공했다 자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시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이 김순덕이 말한 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은 이 비슷한 유형의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서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눈 감아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그런 걸 다 들여다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왜 그 문제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뭐 정말 깨끗한 후보라고 딱 한 명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원석 총장. 우리 총장님은 그때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셨더군요. 네, 저는 뭐 평생 주식에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죠? 제가 주로 경제 분야에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안다든지 또는 제가 공직으로 일하면서 갖게 된 역량으로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나 제 안사람이나 저희 부모나 제 자식들 명의로는 주식 거래를 한 주도 안 하고 명의로만 거래를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금융조사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따로 공부는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왜 갑자기 이런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김명수 대법원 심판이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때 보수가 졌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대통령 심판했던 보선. 대통령실 문책은 왜 없나? 지금 제목만 읽은 건데 언제 김명수 대법원 심판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거는 이번 보선에서 대통령을 심판했대. 그러면서 대통령실 문책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정말. 중도라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도의 함정. 그게 이제 좌파에서 보수가 될 때 한 번씩은 빠졌다 나오는 함정이 중도의 함정이야. 네. 그 함정에 빠져서 잘 빠져나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건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중도의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서 허부적거리면서 좌우를 갈팡질팡 하면서 사실상 좌파인 게 진중권.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을 이렇게 딱 보니까 좌파 언론들은 중도의 함정이 없어. 언론은 원래 혁명에 복무해야 되고 이데올로기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좌파 편을 무조건 들고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서 좌파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조중동이나 보수의 언론, 우리가 생각했던 오래된 정통인사의 깊은 언론은 중도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좌우를 균형 연결 보면서 모두 다 비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좌파는 맹목적으로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까고 그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의 언론이라고 했던 사람은 사실은 보수의 언론이 아니고 중도의 함정에 빠져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좌우를 다 까겠다. 이런 식이니까 항상 맨날 보수만 욕을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보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보수를 욕하고 보수를 미워하는 사람도 보수를 욕하고 맨날 다 보수 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그래갖고 그냥 사방에서 언론들이 전부 다 합창하듯이 보수를 욕하면 네.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예를 들면 사우디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그냥 거둔 성과 같은 것들이 충분히 조명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뭔가 이상한 것들 뭐 서영교 같은 애들이 하는 말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막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염증을 느끼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대장동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좌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윤석열 게이트로 틀기 위해서 거짓말을 조작해서 언론이 앞장을 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옛날에 그 돈 차떼기 사태가 터졌어. 네. 그러면 좌우를 막론하고 다 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은 그거를 쉴드 쳐주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한다거나 쉴드 치지 않아. 그냥 막 까버려. 그러니까 보수가 잘못하면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에서 까고 그렇지. 좌파가 잘못하면 좌파에서 공작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이거를 쉴드 치면서 시간을 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니까 보수 언론 없고 다 좌파 목소리만 다 이렇게 일색이 된 거지. 근데 사실 저는 좌우를 모두 비판하겠다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좌파 언론들이 심하게 막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불균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